안녕하세요, 데비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뭔가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산 것 같아.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씩 그런데요. 혹시 저나 저의 친구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울이 싹 달아나고 갑자기 급 당당해지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꼭 한 분야의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정의하고 설파해서 단어를 만들어내고 사전에까지 등재한 사람이 있어요. 에밀리 웹닉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단어가 어떤 거냐면 multi-potentialite라는 단어예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미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신조어라고 뜨지만요. 단어를 살펴보면 multi, 다양한, 많은 이런 뜻이죠. potential이라는 건 잠재력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할 때 포텐 터진다라고 할 때 그 potential이죠. 그리고 ite는 L로 끝나는 명사가 이제 사람이 될 때 주로 it를 뒤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도 보면 서울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multi-potentialite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단어 뜻을 보니까 다양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신조어를 만드는 거를 영어로 코인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즘에 비트코인이 많이 유행이지만 그 코인이 아니고 이제 원래 동전주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뜻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인을 하는 단어를 코인하는 사람들을 lexicographer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요즘 우리나라 말도 신조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다 못 따라가서 항상 밥을 먹을 때 아이들한테 신조어 수업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단어도 coined word,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최근에 생긴 그런 단어가 아니라 알고 보면 1955년에 이미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신조어를 사실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저번 영상에 올렸던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시간, Heartworking이라는 책에서 제가 Heartworking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었거든요. Hardworking이 아니라 Heartworking, 즉 열심히라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것,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트워킹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하트워킹이다 이런 의미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것도 멀티포텐셜라이트의 장점 중 하나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에밀리가 이야기하듯이 서양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인 것 같아요. 한 우물을 파야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문화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화가이면서 철학가이면서 수학자이면서 뭐 요리를 잘했던 요리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좀 천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여전히 한 가지에 정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e notion of the narrowly focused life is highly romanticized in our culture.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가지의 콜링, 한 가지의 소명을 향해서 그걸 찾아야 된다고. We need to figure out what that thing is and you need to devote your life to it. 그래서 그 소명 한 가지를 찾아서 그 삶 전체를, 당신의 삶 전체를 이렇게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쩌면 좀 그런 멀티포텐셜라이트 경향을 가졌어요. 커리어적으로도. 하지만 뭔가 하나의 중심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양한 산업과 아이템을 만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시장 진입을 돕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아이템을 매일매일 만나게 됐죠. 얼마 전에 마케팅 대행사를 만났더니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떡볶이를 팔았다가 내일은 돈가스를 팔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베이커리를 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마케팅 전문가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스페셜리스트와 또 제너럴리스트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환상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너럴리스트, 에밀리가 새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멀티 포텐셜 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confusion.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 것에도 좀 정통하지 않은 사람인가? Master of none?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밀리는 이 멀티 포텐셜 라이트의 장점이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synthesis, 아이디어의 종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분야를 종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두 번째는 이 멀티 포텐셜 라이트들이 굉장히 뭔가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Multi potential light superpower is rapid learning 이라고 말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래요. 저도 예전에 컨설팅을 할 때 보면 오늘은 물고기 백신 기계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다가 내일은 유아용 의자 회사와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선박용 페인트 회사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산업과 아이템을 만나게 되니까 또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이 와도 그냥 이렇게 거부감 없이 빨리 습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adaptability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응력이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고 새로운 것들에 접하니까 확실히 적응력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아티스트적인 사람들을 만나다가도 또 그 다음 날은 굉장히 논리적인 과학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투자자들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부들을 만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밀리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Multi-potential empath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던 hardworking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connecting dots.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다양한 일과 관심사들을 자신만의 어떤 컨셉 안에서 엮어서 집대성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점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떤 그림이 완성될 텐데 그 점을 찍을 때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점을 연결해 놓으면 어떤 그림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를 제가 겪으면서 더욱더 깨닫게 된 건데요. 저희 이제 큰아이가 지금 고3 수험생인데 일단 그 아이의 중심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관심사를 가지고 그거를 커리어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농구, 축구, 배구 뭐 이런 스포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웹툰이나 책 이런 좀 문학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면서 또 뭐 아이돌, 랩 뮤지컬 이런 음악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코로나여서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학원을 가지도 못하는 이런 시기에도 이 아이는 정말 우울할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재미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성향을 보이면 굉장히 좀 혼났었거든요. 너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니? 하나만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걸 정말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하나의 중심이 있으면 나머지 관심사를 또 그것과 융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I자형 인재, 한 가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인재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T자형 인재, 한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다양한 것들도 관심이 있어서 이것들을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또 각광받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 무기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무기력한 건 정말 힘들잖아요. 코로나 블루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 우울할 틈이 없더라고요. 24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격려해주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고 보면 누구나 다 멀티포텐셜라이트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많은 분야를 알아야 하죠. 우리가 약사나 의사 선생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알고 보면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분야들을 또 알아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부들을 보면 그거만큼 멀티포텐셜라이트인 게 없잖아요. 아이들도 양육해야 하고 집안일도 알고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아요. 식물도 키워야 하고 요즘에는 반려견도 이렇게 케어해야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부들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기도 하고 커리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멀티포텐셜라이트의 다크한 면도 사실은 좀 있고 난 뭔가를 뾰족하게 잘하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에 자꾸 빠져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에밀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The world needs us.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한 것처럼 Why some of us don't have one true calling? 왜 우리 중 몇몇은 확실한 하나의 소명이 없을까라고 계속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미션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울해하지 말고 멋진 T자형 인재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